자, 그러면은 그 어제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최낙원이라는 팀장에서 네네. 이제 상무로 진급을 하시는 그 빌런이 나오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 예, 뭐, 실제 모델이 있었고, 예, 뭐, 요 예. 부분은 좀 실화 비중이 되게 높았던 구간이라, 예.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예.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욕을 하고, 실제로 제 친구는 좀 회사 잘려나간 캐릭터도 실존 인물이고, 음. 거의 다 또 실제 인물들을 가공해서 썼기 때문에 조연들조차도 아무튼 실화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구간입니다. 요 부분이. 음. 일권 분량 나오는 요 앞부분에 음. 나오는 회사 얘기와 음. 요 악당도 그렇고 뭐 음. 그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빌런에게 많이 당하셨는데 이 부분을 쓰실 때 네. 그 심정이 어땠나요? 뭐 그 심정은 뭐 최종적으로 제가 이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 남아있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음. 실화를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했지. 음. 재미있게 썼습니다. 네, 그냥 음. 실제로는 더 셌는데 이제 뭐 음. 좀 이제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위를 낮춰서 쓰는 음.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유, 그렇죠. 막 그냥 막 음. 쌍욕이 난무하고 막 진짜. 와, 이게 그 업계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런 일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런 상사가 어느 직장에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 정도 또라이는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참 그 법적으로는 외국계 기업이 맞았는데 외국계 기업이 뭐 그 외국인 임원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한국인들끼리만 있으면 그게 진짜 그냥 중소기업보다 못한 수준이 될 때도 많거든요. 음. 참 뭐 어디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은 인간이 저도 애매했는데 아무튼 음. 받은 만큼 다 돌려주고 나와서 그냥 좀 속은 후련합니다. 예. 주인공의 첫 번째 직장이 DFK 코리아 AM 1팀 팀원들 캐릭터가 상당히 현실적인데 캐릭터를 만들 때 물론 실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상상이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요. 이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쪽은 아무튼 그 실화 비중이 높았던 구간이라 예, 그 예. 캐릭터들도 다 실제 모델들이 있었고요. 예. 그중에서 지금 열심히 책을 읽는 친구도 있고 음. 읽다가 이제 다 못 읽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음. 있는데 음. 아무튼 실존하는 캐릭터들을 차용해서 쓸 때도 이제 항상 뭐 선역의 경우 이제 실제보다 좀 더 멋있게 음.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음. 멋있게 이렇게 하는 음.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소설 속 캐릭터로 이제 갖다 쓸 때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이게 단순하고 명료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더 평면화해서 이제 좀 음. 개성을 부여하고 음. 좀 명확하게 이제 그 캐릭터가 드러나게 그런 음. 작업은 좀 중간에 거치기는 했죠. 네. 그런 엣지라고 해야 되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지점을 잘 설정하신 것 같아요. 이 설명이 길지 않으면서도, 예, 저는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성 캐릭터가 사실 이게 남성 작가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윤희경 팀장, 네. 오성전자 출신이고, 연봉 많이 받아서 질투받는, 그리고 이제 김혜림 대리, 엑셀의 신, 그다음에 까칠료로 나오는데 윤성의 말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뿜기도 하는 이 두 캐릭터도 실제 모델이 있는 건가요? 전자는 실제 모델이 있고요. 네. 후자는 그냥 가공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김혜림 대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이 이렇게 캐릭터는 뭐 조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뭐 엄청 막 음. 공들여서 신경을 쓴 건 아니었고요. 음. 그냥 이제 어딜 가나 좀 약간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 음. 중에 이제 그 또 일종의 좀 웃음 코드가 되는 것도 음. 좀 넣고 그러려고 그냥 적당히 만든 캐릭터라. 음. 네. 그 그리고 이제 이게 예. 초반부 조연들하고 이제 주인공이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조연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초반에 나왔던 요 DFK 요 캐릭터들은 뭐 인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종종 또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음. 모임을 갖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음. 이제 주인공이 직장을 이동하면서 조연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대부분 이제 실존 인물들을 따서 써가지고 이제 그 캐릭터 음. 창조에 대한 음. 스트레스는 좀 적은 편이었고 음. 이제 빌런이고 조연이고 이제 아예 가공의 인물을
넣기도 했는데 음, 그건 이제 그때 이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서 음, 이제 집어넣고 뭐 그랬습니다. 이 윤희경 팀장은 참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음, 실제로 정말 있을 법한 캐릭터 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명품백 할부로 결제하고 환승 이별당한 전 여친 장미나 이 캐릭터가 후반에 나오는데 네. 이거 저는 100% 경험담인 것 같거든요. 아, 이게 간접 경험이었어요. 아 간접 친구 중에 예, 예. 12개월로 이 샤넬 긁어놓고 그 참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 음, 헤어졌는데 할부감 물고 이런 거를 음, 봤었어가지고 음, 반면 교사를 얻었죠. 아, 저러면 음. 절대 안 되겠구나. 아 이런 여자가 실제로 있군요. 아, 있기는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 예. 저도 나쁜 여자를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이제 아 그러세요. 네, 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쩐지 이 여자 특히 나쁜 나쁜 여자 캐릭터를 굉장히 잘 쓰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정말 캐릭터가 살아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면접 장면이 굉장히 생생해요. 면접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저는 그게 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아, 가능합니다. 제가 예. 뭐 이제 다른 친구들 코치를 할 때도 그렇게 주는 팁이고요.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팁 중에 하나가 이제 모르는 예, 예. 질문이나 내가 당장 생각 안 날 때는 이게 사람이 대답 못하면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죠. 그 정적이 1초, 2초 이렇게 막 넘어가면 점점 예, 이제 예, 말리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항상 하는 게 이제 역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음, 마지막에 이제 면접 끝날 때 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음. 이런 거는 팁으로 많이 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본인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예.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거겠죠? 이직을 네, 그 하셨으니까. 뭐 합격을 하던 뭐 불합격을 하던 어, 그게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루 종일 굉장히 여러 명을 또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맞아요.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면접이 아주 오전에 잡혀도 힘들고요. 음, 체력과 열의가 넘치기 때문에 막 진짜 음, 압박을 할 수 음, 있는 시간이고 음, 또 너무 또 면접이 또 오후에 잡히면 이제 지쳐가지고 음, 그나물에 그 밥이고 보던 거 계속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사람들이 또 면접관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열의가 음, 떨어지는데 음, 수많은 면접자들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음, 졸린 사람들 잠도 깨워주고 뭐 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음,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잘만 쓰면 굉장히 좋고 음, 특히 마지막에 이제 면접 끝날 때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 던질 때 그런 거를 이제 꽂아 넣을 때 음,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 그 회사 그 팀의 이제 그 JD를 보면 예, 이제 왜 이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기사든 뭐든 이제 자료를 수집하면 왜 이 타이밍에 이 회사가 이 사람을 뽑아서 뭐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게 좀 분석이 돼 있는 상태라면 음,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이제 굉장히 음. 뇌리에 꽂히게 되죠. 그 작가님 그 JD라 함은 잡 디스크립션. 네. 예, 예. 직무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서류라고 보면 네네네네. 그렇죠. 될까요? 예, 예. 뭐 이제 헤드헌터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고 음, 뭐 이제 그 직무 이제 소개서죠. 이제 어떤 보직을 음, 뽑을 때 이제 그 음, 업무는 이제 뭐뭐뭐 할 줄 아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뭐 이런 거 이제 음. 표현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 면접은 한 번 정도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작품 보면서 그때 기억도 좀 나면서 야, 면접 장면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게 앞으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경험을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반부에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는데 정말 리얼합니다. 예, 정말 이 방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관한테 질문을 던진다는 거를 저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질문 받으면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정말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취업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9화에서 보면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상사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 급동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실화 바탕이라고 댓글에서 제가 봤어요. 이 부분 좀 더 네네. 듣고 싶어요. 실화였죠. 면접이 이제 오전에 잡혔는데 예, 예. 원래는 이제 뭐 외근을 잡고 뭐 대충 이렇게 뭐 반차를 안 쓰고 그냥 음, 대충 가까웠거든요, 예, 거리가. 예. 가지고 대충 외근 잡고 나가려고 딱 작전을 세워놨는데 그날 뭐 사장님 주재로 뭐 전 음, 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음, 뭐 모든 외근과 뭐 출장 이런 거 뭐 다 접고 그냥 무조건 참석해라 음,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음, 일반적으로는 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상황이라 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한 동료 직원 선배와 짜고 생리 현상이라 더 이상 캐묻기 어려운.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서울로 버스로 광역버스로 출퇴근을 했는데 예, 예. 버스 안에서 쌌다. 다시 음, 집으로 돌아가서 갈아입고 다시 올라오느라 오전을 다 날린 그런 상황으로 음, 거짓말을 하자.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기로 했던 그 이제 형님도 이게 먹힐까 그랬는데 이제 뭐 방법도 없고 나는 음, 면접을 무조건 가야 되겠고 음, 아무리 인간이 쓰레기라 그래도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뭐 할 것 같진 않다 이래가지고 음, 했는데 뭐 역시 그걸 이제 막 퍼뜨리거나 캐묻지 않고 그냥 음, 자연스럽게 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최낙원이라는 그 빌런 그때 있었던 일인가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약간의 그 장점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극 중에서도 이제 자꾸 나오는데 예, 이게 되게 예. 좀 뭐라 그럴까 속은 되게 이제 그 되게 좁은 인간인데 음, 되게 자기가 막 이렇게 남자다운 척 되게 막 음, 그런 거에 되게 음, 빠져 있거든요. 예, 그 예,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예,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을 살살 건드리면서 이용해가지고 또 음. 이렇게 이득을 많이 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최낙원이라는 캐릭터 보면서 뭔가 좀 완전 사악한 인간은 아닌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짠한 지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가발 부분도 그렇고. 네. 어, 예,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질문도 어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차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뭐 직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냥 차를 좋아하는 그 어릴 때 이제 면허 없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때 이제 키보드 워리어죠. 그때는 이제 차는 없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스펙 따지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건데 음,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고 5대 완성차 회사가 이제 서로 교류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업무를 또 담당하긴 했었는데 예, 예. 뭐 현대 기아건 뭐 이런 큰 회사의 직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완성차 회사에서도 차 매니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게 되게 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스펙과 성적이 돼서 그냥 좋은 직장을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 음, 진짜로 차를 좋아한다고 자동차 회사 가서 이런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매니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지식도 이 자동차 회사 직원이 모르는 것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이 완성차 회사 직원들은 자기 회사 제품들만 많이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업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네,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그러고 직접적인 경쟁차나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직원이 슈퍼카 이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음, 직접적으로 경쟁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분야고 일로서 커버가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뭐 제 음, 동생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차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매니아들 지식보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좁고 깊게 들어갈 수는 있죠. 특히 이제 해당 브랜드 차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식이나 뭐 이런 폭이 좀 좁은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아무튼 매니아들이 좀 많이 일을 하면 이게 좀 그런 그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게 파악이 더 잘 될 텐데 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모셨던 그 선배 중에 하나가 업무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운전을 거의 못해요. 음, 운전 면허는 있는데 음, 장롱 면허고 남잔데 뭐 그 형수가 운전을 다 해주고 음, 본인은 운전도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게 되게 희한했어요. 저도 일을 하기 전까지는 자동차 회사 사람들은 전부 차 음, 매니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런 게 있었고 아무튼 저는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음. 집어넣은 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으신가요? 계속, 네, 뭐 애정은 늘 있지만 뭐 예, 이제 그 예전처럼 젊었을 때나 이제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신차 나오는 거 다 찾아보고 음, 분석하고 시승기 읽어보고 막 이랬는데 음, 이제 그런 열정은과 시간은 이제 좀 음, 줄어들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자동차나 타이어 관련된 질문들은 지인들한테 꾸준히 들어오죠.
뭐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 사도 되냐, 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부터 나 타이어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돼, 뭐 이런 질문들 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독자들도 가끔 뭐 타이어 질문 들어오면 이제 답글 달고 그러긴 했어. 뭐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저도 좀 나중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그건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와이프가 운전해주는 네. 그런 케이스라 아, 네네네. 물론 저는 뭐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자동차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근데 이제 막상 그게 일이 돼버리면은 흥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시장 음. 분석팀이라는 팀에서 근무를 했고, 예, 예. 뭐, 그러니까 다른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그 근무 시간에 좀 딴짓할 때 막 이렇게 자동차 기사 찾아보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음, 막 이렇게 알트 탭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창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음, 몰래 보고 이랬는데, 음. 자동차 회사 시장 분석팀에 일하니까 내 뭐 자동차 기사를 찾아보던 뭐 외국 제조사 사이트 들어가서 스펙을 분석하면 그게 이제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실제 그쵸. 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과 취미가 이렇게 같이 되니까 그때는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작가님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어떤 차에 어떤 모델이다 그러면 무슨 뭐 배기량부터 뭐 이러니까 스펙을 이렇게 그러니까 달달 외우시는 건가요? 그 한참 때는 그 일부러 외운 게 아닌데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음, 암기가 되는 그런 게 있긴 있었죠. 특정 모델 그럼 이제 그 배기량이 뭐 얼마고 음, 그게 이제 몇 기통이고 그게 뭐 음, 무슨 엔진이고 뭐 이제 음, 그런 게 이제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그냥 계속 나오죠. 네. 아, 미션은 뭐 그러시구나. 들어가 있고 그, 그런 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품에서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걸 잘 저는 별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주인공이 그 처음에 작품 초반부에 이제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플렉스하는 부분 중에 이제 벤츠를 사잖아요. 네, 중고로 사죠. 예, 네. 예. 근데 굳이 벤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대략적인 예산을 정해놓고 어떤 네. 모델을 살까 하다가 그 이제 그 시대에 이 16년도 기준으로 그러다가 그냥 이제 눈에 띈 모델이 그 모델이었습니다. 뭐 특정 브랜드와 모델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건 음, 아니고요. 음, 주인공이 그 극 중에서 고민하듯이 음, 실제 이제 그 시기에 나왔던 살 수 있는 차 중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후반부까지 끌고 나가야 되니까 예, 뭐 예. 시작부터 뭐 슈퍼카를 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음, 40억 가지고 막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굴리기는 애매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주인공의 상황에 맞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는 일단 애가 안 딸린 상태고 총각이고 하니까 예, 예. 이제 작고 퍼포먼스 좋은 차 대략 요 정도 가격. 그래서 이제 조건값을 놓고 고르다가 그냥 고른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또 차를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집을 얻는데 그것도 이제 검색을 하다가 실제로 있는 집인데 음, 공덕 쪽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77평짜리가 제일 작은 평수예요. 근데 이게 원체 대형 평수라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집은 아닌데 보니까 집도 넓고 음. 평수가 그렇다가 보니까 한 가구당 주차 허용 대수가 5대. 5대요? 와.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그것도 공덕에. 그리고 그 아파트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저기 공덕역이랑 지하로 연결이 돼요. 와.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그냥 음, 비 한 방울 안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오면 그러네요. 공덕역으로 가는데 공덕역이 이 네 개의 노선이 겹쳐버리는 환승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독자들이 좀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 무조건 막 강남에 비싼 집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주인공 그때 이제 후반부에 이제 직장이 광화문이기 때문에 예, 예. 공덕에서 5호선 타면 그냥 도어투도어로 이 30분이 안 걸리는 그런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일단 저한테 매력이 있었던 건 주차 대수가 가구당 5대. 그래서 이제 5대를 막 종류별로 차를 이제 수집을 하거든요. 돈이 음, 많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가족용 패밀리카, 와이프용 패션카 막 이래가지고 다 모으는데 그런 걸 쓸 때도 좀 편했었고 나중에는 음, 이제 뭐 이게 일종의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층간소음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윗집을 사버려가지고 야, 복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윗집이 나를 괴롭혀서 그 윗집을 사버려가지고 똑같이 괴롭혀서 그냥 아닥하게 만들어버리는 에피소드가 후반에 나오고 이제 그 위에 윗집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키즈 카페처럼 그냥 꾸며버려요. 그래서 애기가 그냥 맘 놓고 놀 수 있는 그 키즈 카페를 그냥 집에 77평짜리 집에 만들어버리는 막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플렉스가 되죠. 방 하나는 홈짐으로 바꾸고 방 하나는 안방은 아예 그 특급 호텔 룸처럼
꾸며버리고 카페트 깔고 막 냉장고 미니 냉장고 넣고 그냥 딱 호텔방처럼 꾸며서 그걸 게스트룸으로도 쓰고 주인공이 거기 짱 박혀가지고 막 주식이나 이게 밤새고 코인 투자하거나 그럴 때 그 방에 숨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 가구당 5대니까 집을 2채 사가지고 10대까지 캐파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저기 슈퍼카를 늘리고 막 이런 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작가님의 판타지이기도 하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예, 네 예.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부자들이 이제 차를 여러 대 굴려야 되는데 이제 서울에 살다 보면 주차 공간이 문제인데 이제 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해법으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음, 이제 차 컬렉션을 모으는 거를 이제 그 음.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소한 질문 하나 드리면 벤츠, BMW 작가님의 선택은? 그거는 뭐 딱 브랜드 호불호가 있지는 않고요. 예, 예. 그 이제 그 카테고리나 급에 따른 모델에 따라 그 역시 주인공도 마니아. 섞어서 타요. 네. 예. 아니 저는 그 그, 첫 차를 벤츠를 사길래 혹시 음, 그 작가님이 BMW보다 벤츠를 선호하시나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주인공이 가족 패밀리카로 나중에 이제 와이프 음, 태우고 카시트 달고 음, 이렇게 타는 차는 또 BMW고요. BMW 6 GT라고 그, 그 차를 이제 예, 패밀리카로 쓰기도 하고 장모님은 극 중에서 장모님한테는 또 BMW 음, 미니를 사드리기도 하고 음, 벤츠 SUV 중에 그 G바겐 그 음, 되게 각진 예, 예, SUV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그것도 이제 63 AMG 암하게 음, 버전으로 음. 그것도 막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브랜드는. 예. 이게 전문 지식이 참 작품과 스토리와 잘 연계가 된 좋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작품 보시면 그래도 얼추 어떤 차가, 어떤 외제차가 좋구나, 뭐, 이 정도 지식은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여기 작품에 창룡차라고 나오는데, 뭐, 우리가 다 네네. 알잖아요. 어떤 차인지. 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댓글에 뭐 굳이 뭐 안 좋아진 회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2016년을 배경으로 한 이유가 있나였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그 자동차 회사 면접 장면에서 뭐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16년도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 회사를. 음, 저는 12년도에 13, 12, 13년도를 끼고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상 음, 16년도에는 실제로 근무는 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가 회사 분위기가 이거 노리고 쓴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가 좀 좋은 편이었고요. 그 아, 티볼리라는 모델이 이제 한참 잘 나가가지고 예, 회사 예, 분위기가 반짝 좋을 때였고 이제 뭐 앞서 이제 그 댓글에서 이제 지적받는 거 왜 그런 회사에 갔냐인데 음, 이직을 안 해보신 분들의 댓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좋은 회사는 가고 싶지만 좋은 회사가 또 아무나 다 받아주지도 않고 문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진짜 그 베스트한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리 판타지라도 개연성은 음, 갖춰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간 거고, 뭐 어차피 또 이직을 하니까 사실 큰 음,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음, 이제 뭐 제일 잘 아는 회사의 내용이니까, 물론 음, 뭐 또 지인도 있었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음, 더 큰 회사의 이야기를 써도 뭐 비슷하게는 쓸 수는 있었겠지만, 음, 더 리얼하게 그 내부 사정을 이렇게 쓰기에는 뭐 음, 제가 경험했던 회사가 음, 당연히 편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택한 것도 있고 음, 면접 장면에서 이제 뭐 댓글도 이제 가끔 나와요. 그 회사의 이제 오비들이나 경험이 음, 있으신 분들이 음, 분명히 이 회사 오비 출신이거나 뭐 현직자거나 이런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담당 임원들 면접관으로 등장한 담당 임원들의 이름도 실제 이름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예, 있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시 자료 다트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임원 리스트를 펼쳐놓고 음, 그걸 보고 해당 보직의 담당들을 이렇게 바꿔서 썼기 때문에 음, 그런 데서 이제 좀 리얼리티가 더 살아난 건 있고, 뭐 다른 회사 얘기로 이제 넘어갈 때도 늘 그런 식으로 가긴 음, 했었습니다. 근무했던 임원들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 예, 그 예. 이름을 변형을 해가지고 사실성을 부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방금 언급하신 다트라는 거는 그 주식쟁이들한테는 익숙한 건데, 회사가 공시를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올리는 사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임원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참고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2화 동상이명편에 보면은
댓글로 그 주인공과 그 아까 말한 그 악역 네, 장미나라는 여성과의 대화 장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정했다는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셨나요? 이제 뭐 오탈자 같은 잠수함 패치가 아니고 그 예, 몰래 예. 수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지를 띄우고 수정을 한 공식 수정 건이었는데요. 예, 예. 일단 그 두 남녀가 이제 겉으로 하는 대화와 이제 속마음이 이제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하는 대화는 다운표에 넣고 속으로 하는 대화는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주인공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속마음은 독백같이 이렇게 빼는 그런 기법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글로 구현해 보고자 했는데 되게 실험적인 거였는데 망했죠. 딱 올리자마자 아, 음, 이거 아닌 것 같다. 가독성 떨어진다 그러고, 음, 와이프도 보고 아니라 그러고, 음, 담당 PD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음, 그 회차를 전체를 다시 수정을 그냥 잡았어요. 근데 음, 뭐 역시 결과는 수정을 한 게 훨씬 잘 음. 읽히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제 지적이나 이런 거를 받고 드리프트를 잘못하면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음,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 부분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주인공이 플렉스를 하러 비싼 음식점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전 여친이 이 주인공을 따라와서 뭐 어떻게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 에피소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정을 그날 바로 하신 건가요? 예, 그날 바로 해가지고 예. 그 수정이 되는 순간 공지 띄우고 다시 이제 갈아엎고 그렇게 음, 이제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수정했다고 음, 댓글도 달고 음, 공지도 띄우고 음. 그렇게 해서 당일날 수정했습니다. 그 23화 2차 면접 그 에피소드에 보면 역시 이것도 아까 그 자동차에 대한 지식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체어맨에 대한 스펙과 그다음에 육공무 60개월 네, 무이자 할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겠죠, 이게? 뭐 제가 16년도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좀 안 맞기는 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체어맨의 엔진. 엔진 문제는 팩트였고요. 그 음, 벤츠에서 수입을 한 그 멍청한 엔진과 그 음, 헛다리를 짚은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문제였고, 음, 60개월 무이자 할부는 그냥 그때 당시 기사 검색을 하다가, 음, 그때 이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걸 그냥 살려서 음, 썼고, 음,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이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의 일이긴 하지만 음, 저도 뭐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그 주간 단위 뭐 월간 단위로 이렇게 신문 기사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 음, 당시 팩트를 찾아내고 그거를 음, 글에 녹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럼 작가님이 이 회사에 근무하실 때 상황은 작가님 근무하실 때는 어땠나요? 회사 상황이? 근무할 때는 뭐 그냥 저냥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는, 음, 일단 그 중국 회사가 오너일 때 뭐 또 호되게 당하고 음, 인도 회사가 그나마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투자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음, 살아나려는 뭐 그런 분위기였고, 음, 저그 티볼리 중간 개발 단계까지는 이제 참여를 해서 리서치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하고 나왔고, 음, 포란도 투리스모라는 그 미니밴 그거 런칭도 실제로 시켰고, 뭐 음, 코란도 C 페이스리프트 런칭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음, 재미있게 일을 하긴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이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여기는 좀 안 좋은 일로 나오게 돼가지고 아, 예, 예, 극중 저 알겠습니다. 문제와는 예, 다르게, 예, 예, 조금 안 좋은 일에 알겠습니다. 휘말려서 예, 예, 원치 않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나오는 회사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타이어 회사에 또 한 군데를 또 가게 되는데 예, 예. 거기서는 이제 그 해외 매각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막 임금체불 4개월 당하고 막 이제 그런 실화를 다 음, 집어넣거든요. 음. 그런 리얼한 게 이제 계속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 26화 혼돈의 카오스 에피소드 보면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뭐, 네. 예, 예. 이 부분이 그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 벌어지는 약간 복수국?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이 에피소드 쓰실 때 그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예,
어떠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정적으로 이겼고 저는 예, 다 풀었기 때문에 뭐 예, 예, 즐거운 부분이고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무료 마지막 회차거든요. 예, 이제 예, 20, 그러니까 프롤로그 빼면 이게 25화 1권 마지막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딱 재미와 이제 그런 사이다 장면을 강하게 이제 몰아넣는 예. 그런 거라 뭐 네, 아무튼 뭐 즐겁게 썼습니다. 그 뭐 실제보다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렇습니다. 무료 마지막 회차고 유료가 시작하는 회차니까. 그러니까 실제 예, 유료화는 뭐 45화에 가긴 예, 했는데 이제 예. 유료화 가고 나면 그쵸. 무료 예, 끝부분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딱 거기까지 보고 다음을 이제 오기 위해 이제 뭐 마지막 서비스이자 네, 재미를 미루는 예. 거죠. 그 26화가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25화, 26화 요 정도 회차에 뭔가 좀 한 방을 보여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7화 비즈니스 클래스를 보면 상당히 디테일해요. 비즈니스 라운지 안마의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다이아몬드 플러스 회원, 이거 역시 경험담인가요? 아, 예, 뭐 평생 비즈니스를 여러 번 탔는데 다 돈 주고 타본 적은 없고 마일리지를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음, 경험을 한 편이었고요. 예, 예, 그 뒤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놓고 그 마일리지로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써먹으려고 예, 예.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려요. 이게 음, 가족이어야지만 이게 예약을 넣고 그 마일리지로 쉐어를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근데 음, 실제로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신혼여행을 미래의 와이프를 비즈니스 태워서 신혼여행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음,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놨었고, 실제로 음. 저도 그런 식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은 5월 5일 날 했는데, 예, 예. 예, 혼인신고는 그 전년도 12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 좀 만족도가 좋았죠. 네. 그 마일리지를 모으시려면 어쨌든 많이 외국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뭐 근데 탑승 마일리지 말고 그 카드사에서 주는 그 아, 포인트처럼 주는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보통 이제 직장인들 연말정산 해보면 이렇게 1년 동안 카드 쓴 거 보면 엄청 쓰잖아요. 네, 뭐 예. 수천만 원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그 마일리지 카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면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모으면 또 이게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이제 꿀팁이네요. 그렇게 네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사실 뭐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하는데 예, 예. 와이프랑 애기랑 이제 완결 기념으로 그동안 이제 휴가고 뭐고 아무것도 못 갔으니까 예, 예. 여행을 가는데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가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싱가포르로 들어가서 육로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예. 싱가포르로 왕복을 끊었는데 역시 비즈니스로 끊었고요. 13만 5천 마일 들여가지고 성인 2명에 애기 1명까지 해가지고 음.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3좌석을 끊었습니다. 음. 아주 신나죠. 네. 이게 그러면 그 정도 마일리지를 모으려면 이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저는 또 이제 약간 좀 옛날에 단종된 카드인데 좀 특수한 카드를 쓰고 있어서 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음. 네, 이게 연회비가 60만 원짜리 카드인데 와. 1년에 한 번씩 4만 마일리지를 음. 넣어줘요. 4만을 일반적으로 모으려면 보통 미주나 구주 같이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이 예. 장거리 노선을 왕복하면 만 초반 정도가 쌓이거든요. 음. 뭐 2천 뭐 안팎 뭐 이 정도. 음. 그걸 한 4번 정도 해야 한 4만이 쌓이는데 아니면 카드로 긁으려면 아시아나 기준으로 1,000원에 1마일 잡으면 4천만 원을 긁어야 와. 4만 마일이 쌓이는데 예. 연회비 60만 원 주고 4만 마일을 먹는다? 완전 땡큐죠. 그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카드는 2천만 원을 더 쓰면 추가로 뭐 2만이 더 쌓이고 뭐 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몇 년 모으면 이게 온 가족이 비즈니스 탈 음. 만큼 모여요. 그 카드는 없어질만 그래가지고 뭐 하네요. 자꾸 대체하는 카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졌는데 예, 예. 아직까지는 뭐 단종은 됐지만 예. 기존 회원들한테는 서비스를 줘가지고 음. 그걸로 열심히 모으고 있고 음. 이제 와이프는 뭐 결혼한 이후에 이제 거의 비즈니스 위주로 태워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야, 이 부분은 유부남 작가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싱가포르이 이게 약간 애매해요. 한 6시간 좀 더 나오니까 비행 음, 시간이. 음, 뭐 보통 10시간 넘어갈 때 비즈니스를 타야 제일 기쁜데 음, 식사도 두 끼 하고. 음, 근데 뭐 이번에 기종도 신형 기종 A350이고 에어버스. 음, 비즈니스 좌석이 이제 신형 좌석이랑 완전히 독립되는 칸막이 치면 이게 딱 칸으로 막히고 180도로 그냥 풀플랫으로 누울 수 있는 음, 그런 좌석인데 마일리지 13만 5천을 까고 실질적으로 항공료는 그러니까 무료고요. 예, 예, 텍스랑 유류할증료만 들어가는데 음, 요즘 유류할증료가 비싸가지고 텍스는 인당 8만 원 정도가 나왔고 유류할증료가 뭐 20 몇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어찌됐든 새 가족이 항공료에 들어간 돈은 93만 7천 원이었나? 그 정도. 근데 동일 좌석을 만약에 돈 주고 샀을 때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701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겠죠. 예, 비즈니스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는 한 93만 원 주고 700만 원어치의 지금 이득을 보는 600만 원을 절약한 게 되니까 음, 그 만족도가 이제 상당하겠죠. 야, 타고 가면.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저 앞으로 여행 갈 일 있으면 작가님한테, 마일리지 열심히 모으면 나중에 비즈니스 한번 타면 그 보람이 예, 진짜 가족들한테 거의 그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아버지가 해줄 수 와이프도 있는, 예, 처음에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혼인신고를 막 미리 하고 막 그거에 이렇게 막 열을 올리는 거에 막 되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일반 버스랑 우등고속 차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한번 타보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예. 저도 열심히 써서 와이프 좀 태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현듯. 예, 그래서 이제 실 비즈니스 탑승 경험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작품에 좀 많이 녹여 넣은 것도 있고 예, 뭐 예.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사파도 집어넣고 네. 이 제가 여기서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가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안 가보고도 가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소소한 건데 29화에서 그 백이지 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좀 반가운 이름을 제가 봤어요. 뭐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이쪽 취향이신가요? 뭐 그냥 뭐 그냥 두루두루 다 보는데요. 예, 다 좋아하는데 예, 그냥 예, 좀 딱 이 좀 상징적인 이름을 생각을 하다가 예, 그냥 예.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씁니다. 메이저 중에. 네. 예, 딱 보면 알겠습니다. 알만한 예, 이름들. 예. 이 부분은 뭐 29화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여행기가 30화부터 32화까지 나오는데 어떤 여성과 한 2주 동안 여행을 즐기는데 저는 이 부분은 로맨스 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장소들에 대한 디테일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이건 역시 경험담이신가요? 예, 뭐 가본 부분 안 가본 곳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긴 했는데 예, 예, 가본 경우가 많았고 예. 이제 여행 에피소드가 쓰기 힘들었던 게 실제 여행 가는 것처럼 일정을 짜고 음, 숙소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리얼하게 썼거든요. 음, 이동 거리, 예, 음,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썼고 심지어 그 뒤에 후반부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신혼여행을 와이프가 이제 이태리어 전공자로 나와가지고 이태리 일주를 가게 되는데 예, 예. 뭐 그것도 역시 막 힘들게 디테일하게 찾아서 쓰다가 한번 수정을 한 게 11월 달에 베네치아 일몰 시간을 제가 해가 일찍 지는 걸 깜빡하고 막 저녁 음, 7시 막 8시 막 이럴 때 이제 막 석양이나 이런 거를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고증하다가 찾아내가지고 아예 싹 갈아엎고 수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뭐 되게 좀 힘들게 썼는데 이 또 음. 여행 파트를 싫어하는 독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의도는 이제 어차피 코로나고 여행도 잘 못 가니까 대리 만족이나 이런 걸 위해 이제 여행 장면을 이렇게 서비스처럼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메인 스토리 진행 안 되고 막 그런다고 이걸 되게 까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여행을 실제로 좀 많이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게 좀 호평을 달아준 댓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렇고 이제 아직 그 부분을 작가님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배드신을 쓴 장면이 이제 소설 완결까지 좀 몇 번 나와요. 여기 프랑스 여행기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수위가 세진 게 나옵니다. 그 신 그런가요? 히로인과. 근데 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논란과 막 이제 그 음, 호평과 논란이 막 이렇게 된 게 나왔는데 음, 검열을 피해서 쓰면서 음, 네
그거보다 이제 수위가 높은 배드신이 그거는 맛보기고 좀 음, 뎁스 있는 배드신이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 음, 매번 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데 은유로만 이렇게 썼는데 음, 그 부분이 이제 좀 신박했다고 좀 호평을 받은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첫 배드신 자체는 이제 그 자동차 구조학 그 엔진 피스톤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배드신을 풀어내가지고 예, 뭐 작가 공대생이냐 뭐 미쳤다 막 이런 댓글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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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다 신박하다는 댓글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막 최대한 은유를 활용해서 음, 타 플랫폼에 풀려도 음, 아무런 태클을 받지 않도록 검열을 피하기 위해 네, 은유적으로 배드신을 음, 열심히 쓴 게 있는데 음, 와이프도 되게 재밌게 잘 썼다고 아무튼 음.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맨스 소설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남성 작가가 이런 느낌 내는 게 문피아에서 찾아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한 게 로맨스를 이렇게 잘 쓰는 남자 작가가 저는 문피아에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로맨스는 아닌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약간 그 김은숙 작가 드라마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예, 뭐 어쨌든 그렇고요. 35화 사내 메신저 에피소드를 보면 이 에피소드가 제가 본 것 중에는 분량이 가장 적었어요. 한 5,100자 정도 음, 되는데 역시 약간 로맨스물 분위기가 나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엔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엔딩이냐면 그때 그녀의 메신저 상태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그 사내 메신저를 묘사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경험담 느낌이 좀 나는데. 똑같은 사내 연애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예, 뭐 예. 사내 메신저를 활용했던 경험과 뭐 이런 거 그냥 다 믹스해서 그냥 대충 쓴 거죠. 네. 요 뒤로 가면서 이제 요 히로인과 연애를 하고 뭐 첫 데이트를 하고 네, 뭐막 외박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달달하다고 이제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이때 이제 음. 요 히로인의 인기가 이제 수직 상승하는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이분이 히로인이군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요 캐릭터랑 결혼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음. 그 결혼까지 가기 전에 이제 그 연애를 하는 그 부분과 근데 이제 되게 현모양처 캐릭터로 뭐 예쁘고 뭐 성격도 좋고 막 이런 판타지를 다 집어넣은 캐릭터라 예, 예. 네, 이게 아저씨 독자들이 다 사랑해줘가지고 4, 50대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예, 그냥 예. 신 히로인이 되어버렸죠. 네. 음. 아, 그러면 원래 히로인으로 생각하셨던 분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이 캐릭터 성에 다 짬뽕이 돼가지고 다 들어와 버리긴 했는데 아, 네, 뭐 그런 또 이제 좋은 캐릭터를 하나 준비를 해서 넣으려 그랬는데 음. 그냥 이제 원래 잡았던 성격이랑 이런 거를 여기다 다 믹스를 해버려가지고 네. 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제 되게 좋은 여성상 예, 예. 이제 특히 이제 결혼 상대로 봤을 때 예, 예. 좋은 여성상 이런 거를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죠. 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홍보팀 윤지연 과장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첫 출근하는 날 출근길에 그 핸드폰을 주워요 주인공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성분의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살짝 오해가 생겨요. 윤지연 과장이라는 이분이 약간 좀 까칠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찾아다 줬는데 그래서 그냥 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직한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맨스가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누락된 거를 좀 추가를 좀 할게요. 24화 사직서 투척 에피소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네. 회사가 존재하냐는 질문에 작가님이 아주 긴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대체 이런 회사가 존재하나요? 구멍가게도 이러진 않을 듯한데 상무, 전무 있는 거 보면 규모가 그리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글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사무실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주행했는데 쌍용 경력자 면접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한성도 그렇고 유치한데 제 경험과 너무 다르니 당혹스러워서요. 분야가 다른 것인가 하기에는 쌍용차 면접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댓글을 길게 달아주셨는데 1, 2, 3, 4, 5번 이렇게 해서 달아주셨는데 1번 저런 구멍가게 같은 회사는 분명 존재합니다. 더 쓰레기 같은 회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팀이 몇 개 없는 작은 회사도 임원 직급은 잔뜩 만들어 앉히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친절하게 어쨌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회사가 실제로 있고 네, 뭐 많다. 예, 실제로 예, 있었고 예, 뭐 예. 주변에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블라인드라는 이제 어플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예, 막 예. 각 회사의 이제 그런 익명으로 그런 얘기가 드러나다 보면 진짜 희한한 데도 많고요. 뭐 특히 이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제 그 노무사랑 상담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노무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공개하는 사례만 봐도 진짜 그 법을 어기는 수준의 이상한 짓 하는 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고 음, 음. 뭐 중소기업은 가리지 않고. 그러면 그 작가님이 당하신 그 피해 사례 중에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못 잊겠다. 이때는 내가 아, 뭐 정말 그런 놈들이 있었죠. 제가 예, 이직을 했다가 짧게 6개월 안에 그만두게 된 회사가 있었는데 예, 예, 들어갔는데 그 이제 팀장이라는 작자가 되게 좀 인성이 쓰레기였고 음, 보니까 사람들을 엄청 많이 잘랐더라고요. 제 앞으로도. 음, 한 2년 안에 그 자른 사람이 6명, 7명? 한 3개월 이내에 자른 게. 근데 수법도 뻔해요. 딱 그래서 지 말 안 들을 것 같은 놈이면 그냥 그 수습 기간으로 법적으로 3개월 줄 수 있는 그 수습 기간을 악용하는 거죠. 음, 정직원이라고 해도 수습 음, 기간 3개월 딱 찼을 때 음, 본 채용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때 이제 뭐 채용 기간 연장 사인을 해가지고 음, 3개월 더 부려먹은 다음에 이제 본 채용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는 그 법적으로는 사측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기간 그런 걸 악용하는 놈들도 봤습니다. 당하기도 했고요. 와. 그러니까 작가님은 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단지 이제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 그냥 예, 의견이 좀 충돌나고 이러면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들만 남기고 딱 봐도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치워버리는 법을 이용해서 예, 음, 뭐 내가 왕이고 충성해라 꼬우면 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회사에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런 회사는 유지가 될까요? 근데 또 이게 어느 회사도 뭐 어떻게든 군대도 그렇고 막 또 음, 굴러가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음, 엄청나게 뭐 성공을 하고 크지는 못해도 한 음, 번에 또 망하지도 않죠. 그냥 음, 꾸역꾸역 시스템과 뭐 이런 게 사람이 굴리니까. 근데 음,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가라앉긴 하지만 예, 네, 예, 그런 회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예. 네. 그러면 그런 회사는 분위기도 별로 안 좋겠네요. 아, 물론 안 좋죠. 그런 데는. 근데 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도 많고 예, 예, 자플래닛 같은 데 리뷰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데 예, 예, 이게 시간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정보도 없고 특히 음, 작은 회사거나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없는 정보들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직장인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직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뭐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뭐, 네, 이를테면은 예,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예, 예,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 이제 뭐 이제 티오가 나고 자리가 나니까 이제 그게 공고가 올라오는 거고 가는 건데 예, 예, 대부분 크게 나는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결혼이 생겨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인데 예, 예, 그럴 때는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예, 그거를 예,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그럼 음, 이제 외부로 보여지는 연봉이나 회사 네임밸류 이런 거를 떠나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나간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예, 예, 사람 문제건 업무 문제건. 그거를 누군가는 못 견디고 그거를 도망을 갔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때 들어가면 이제 이 잔뜩 쌓여있는 똥을 내가 치워야 된다는 거. 음,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가야 이제 거기서 이제 적응도 하고 버틸 수 있는 거고. 음, 두 번째로 이제 다른 경우는 회사가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음, 이 회사가 확장을 할 때 음, 없던 팀이 생기고 없던 본부가 생기고 뭐 같은 팀이라도 TO가 늘어나가지고 음, 신사업이나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데 가면 분위기가 좀 더 좋아요. 힘들 수는 음, 있는데 음, 뭐 그 회사에서 안 하던 일이 있거나 뭐 새로 도전하는 일이라 힘들 수는 있는데 음, 뭐 보통 이제 어디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익이 많이 남아서 이제 회사가 잘 되니까 확장을 할 때 그런 음, 데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죠. 음. 힘들어도. 그렇군요. 그 아까 그 쓰레기 같은 직장 상사에 대해서 제가 캡처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25화에 나오는데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윗선의 쓰레기 하나가 직원을 여럿 내보내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그 쓰레기 하나를 제대로 치워 문제를 바로잡는 회사는 거의 없다. 더럽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직장을 다녀보기도 하고 이제 예,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문제 있는 놈 뭐 밑에선 다 알죠. 쟤 하나만 치우면 잘 음, 돌아갈 텐데. 예, 예, 근데 그런 놈은 절대 뭐 안 없어지죠. 살아남고 밑에서 결국에 음.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인상적인 부분이 27화에 나오는데 이직은 내 마음대로 베스트를 골라가는 게 아니라 베터를 찾아 간신히 비집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이직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이게 예, 팩트죠. 뭐 내가 뭐 맘만 먹으면 다 무슨 4대 기업 뭐 현대, 삼성, SK 이런 데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직을 결심하고 뭐 이제 이직이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보통 시즌이 있으니까 예, 예. 그 시즌에 열렸을 때 이제 운도 따라야 되고 열심히 음, 써야 되고 음, 그걸 막 다 붙어놓고 골라가는 게 아니라 뭐 그건 진짜 한두 개 붙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음, 붙고 나서도 고민은 계속되죠. 여기가 음, 여기보다 나을 것인가. 근데 음, 그것도 사실 모험이거든요. 뭐 연봉은 물론 뭐 동등 이상으로 오르고 직급이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제 음, 갔을 때 아닌 경우도 있고 적응이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되게 큰 음, 도전이고 모험인데 근데 음, 이제 그런 걸 무릅쓰지 않으면 그냥 이제 뭐 그런 불합리함과 뭐 자기 불만을 그냥 억누르고 계속 다니는 거고요. 음. 도전을 해봤을 때 성공을 하면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적응을 하고 또 그러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37화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분하는 지표가 여럿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팀과 팀의 분위기다.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팀 분위기가 좋으면 버틸 수 있지만 좋은 회사여도 팀 분위기가 엉망이면 버티기 힘들다. 이것도 역시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 그렇죠? 직간접적인 경험이고 예, 예. 이직 사유 중에 항상 설문조사에 보면 1위 나오는 게 사람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검증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예, 예. 웹소설을 그냥 단순히 재미 위주로 이렇게 뭐 사이다를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짧게 했지만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직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뭐 후배와의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이 작품은 정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작가님이 재미있는 스토리와 더불어서 정말 생각할 거리를 에피소드마다 던져주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클래스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좀 사소한 거지만 소쿨카라고 나오는 그 소카로 빌린 네네. 차는 발렛을 맡길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그런 정보도 있고 그리고 17화에 PT 발표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프레지라는 그 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네네. 처음 보는 건데 뭐 어쨌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PT 할 일이 있으면 이 툴을 써보시면 이 에피소드처럼 만약에 흘러간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인터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작가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로? 뭐 그냥 뭐 할 말은 뭐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다는 이야기야. 뭐 아무튼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앞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뒷부분에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이야기가 이제 좀 재미가 많이 달라져요. 특히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압도적인 그 재력을 가지고 또 스포를 하자면 진짜 네, 마지막 거의 뒷부분에는 이제 주인공이 이 극 중에서는 근무하는 모습은 나오진 않지만 첫 직장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타이어 회사가 있는데 거기 지분을 사버려가지고 음, 3%를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총 열어가지고 임원 음, 날려버리고 뭐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음, 주인공 스케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뒤로 가면 음. 갈수록 플렉스하는 것도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이 읽어주십사 하는 게 이제 바람이죠. 예, 저도 좀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인터뷰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제목이 저는 조금 약간 아리까리했는데 아까 뭐 그 침착맨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그분 판단이 맞겠죠. 이 소설은 여성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히로인을 다루는 법, 히로인을 쓰는 법, 히로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법, 이런 거로 고민하고 계시는 지망생분이나 작가님들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제 약점이기도 해서 좋은 그런 레퍼런스, 뭐 어쨌든 그런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문장,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양지연 이 카페 창작 관련 팁에 작가님이 연독 유지를 위한 노력 이 제목으로 올리신 글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시면 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타이틀만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예. 많이들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고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데 승전결기 구조를 써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고민을 하고 저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절정에서 딱 끊어버리면 그게 이제 절단 신공이 되는 거고 독자들이 제일 궁금할 때 딱 끊어버리는 기술이 되는데 그걸 자꾸 쓰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요소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결말까지 보여주고 에피소드의 그 다음 에피소드의 시작 부분까지는 쓰고 이렇게 한 화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좀 의식적으로 좀 그런 걸 많이 썼고 저는 이제 주 5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엔딩에는 좀 힘을 주고 절단을 쓰던 어떻게 쓰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들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빌런이 하나 등장하고 산에 걔를 뭐 어떻게 처단하고 이런 이제 방법이 이제 반복이 되지 않게 이제 노력을 해서 원 패턴으로 가지 않게 그런 거는 이제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썼고 이야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좀 커지는 주인공도 성장을 하고 뭐 빌런도 이제 좀 대형 빌런이 나오고 돈 씀씀이나 뭐 이런 돈 버는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커지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키워가는 구조를 좀 썼고 이제 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복선이나 뭐 이런 스토리 예고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독자들한테 기대감을 줘야 되니까 뭐 얘가 주인공이 얼만큼 투자를 해서 뭐 언제쯤 이제 뭐 얘가 이제 100억대 부자가 되고 1000억대 부자가 되고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아예 대놓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 특수한 신물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묻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그 부분을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 이제 더 큰 사이즈가 큰 부자가 됐을 때는 얘가 이제 돈을 뭐 어떻게 쓸까, 어떻게 플렉스를 할까 음,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런 게 이제 곧 나와요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게 만드는 예, 음, 그런 거를 좀 머리를 굴려서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주인공이 중심이 돼 이제 다양한 스토리 전개라고 해놨는데 초반부는 이제 뭐 직장 생활과 가족 그리고 이제 연애 이런 이야기가 있고 뒤로 가면 이제 뭐 직장 생활, 투자 그리고 이제 육아 그 부분을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거든요. 네, 이제 유부남들이 다들 막 공감하는 육아의 에피소드, 애가 이제 갓난쟁이 때부터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계속 지루하지 않게 쓰려고 섞어서 썼어요. 업무 얘기만 하나를 다 채우거나 이러지 않고 중간중간에 예, 그런 음. 거를 섞어가지고 좀 그래서 뭐 연구를 나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실험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경험담을 좀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보고 작가님한테 쪽지를 보내서 지금 인터뷰가 성사가 됐는데 이거는 정말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작가분이 이 정말 본인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작법서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나오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분이나 지망생분들도 꼭 한 번쯤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뭐 사담을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작법서 중에 그 언급해주신 그 책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책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작가인 한산이가 작가님이 웹소설의 신이라고 비교적 신간이죠. 작법서 중에는 이 책을 냈는데 저도 이제 작가들이 추천을 해서 읽었고 뭐 내용 자체가 모든 작가들이 대부분 같은 평을 하는데 현존하는 웹소설 작법서 중에 최고라고 저도 일단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읽고 또 읽고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작법서 중에는 제일 1번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작법서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향을 뭐 이렇게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뭐 네. 펼쳐놓고 이렇게 막 따라 쓰고 이런 건 아닌데 예, 예. 일단 가독성이 엄청 좋고요. 음. 그러니까 작법서라고 딱딱한 게 아니라 소설 형식이에요. 예. 예. 주인공이 웹소설 지망생이고 웹소설의 신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음. 그 둘이 그거를 이제 걔를 트레이닝 시키고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이걸 풀어가는데 예.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소설 형식이기 때문에 엄청 잘 읽히고요. 읽다 보면 진짜 뭐 이렇게 어렴풋이 알았던 거를 뭐 일원화해서 정리돼서 그게 이제 더 잘 정리가 된 느낌도 있고 예.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읽어도 도움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초보가 읽어도 와닿고 음. 또 이제 뭐 좀 써보신 분들이 읽어도 와닿고 또 음. 막 몇질 완결 경험이 있는 중견 분들이 읽어도 와닿고 막 이게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 같습니다. 예. 사실 제 책상에도 지금 그 책이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도 꼭 읽어볼 생각이고요. 작법서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작법서는 제 경험상 별 도움은 안 돼요. 이게 정말 그 핵심 노하우는 그 저자분이 자기 강의를 들어라 뭐 음,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웹소설계의 개괄적인 지식 뭐 이런 수박 겉핥기적인 지식이 많은데 이 책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끝으로 지망생분들, 현업 작가분들께 동료 작가 선배로서 이 첫 작품을 성공시킨 동료로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예. 동료 작가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이제 그냥 좀 그 꾸역꾸역 열심히 쓰는 거. 네. 왜냐면 그 이제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몸이 아파도 출근해서 아프거든요. 출근해서 뭐 잠깐 병원 좀 갔다 오겠다고 해서 병원 진료받고 뭐 거기서 링거를 맞던 일단 출근은 하고 아프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휴가 3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엔 다시 출근해가지고 저걸 해야 되고 아는 음. 친구 중에 뭐 좀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지만 뭐 그런 거는 휴가도 쓰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연차를 음. 쓰면서 버티긴 했지만 음. 속은 썩어 들어가도 음. 출근해서 일은 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음. 힘들어도 뭔 이런 핑계를 대고 휴재를 하거나 쉬거나 그러지 말고 직장인들 좀 적어도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그게 뭐 남다르게 특출난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은 다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좀 규칙적으로 꾸역꾸역 제가 이제 휴재 안 하고 버틴 이유가 이제 그런 마인드로 직장인 마인드로 이게 내 직업이고 그렇게 꾸역꾸역 버티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부분 뭐 근데 직장 생활 전혀 안 해보고 이제 작가로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뭐 주견이라 하더라도 쓸 때는 이제 그냥 좀 힘들면 안 나오면 휴재해야지 이러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좀 꾸준히 쓰려면 그냥 그렇게 직장인 마인드로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휴재도 사실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작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쉽다고. 예, 이게 처음이 어렵지. 네, 뭐 어쨌든 진짜 우리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반드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말미에 그 시장 분석도 좀 해야 되고 남의 작품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저도 뭐 마무리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자면 아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 작품이나 잘 쓰지 뭐 이런 걸 하느냐. 이 시간에 네 작품이나 더 쓰고 남의 작품 더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야근의 신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었지만 그 취향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별로라면은 인터뷰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길게 할 말도 없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거를 100% 소화를 못 했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이 작품이 할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 기업물, 직장물, 일상물, 그다음에 연애물 뭐 이런 코드로 작품을 쓰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작가님의 그 직업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규칙, 윤리의식 이런 게 참 존경스러워요. 예. 이게 저는 아이가 없지만 이 아이가 없어서 사실 뭐 어제 좀 약간 멍청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휴재 없이 물론 주 5일이긴 하지만 이게 첫 작품인데도 휴재 한 번 없이 완결을 내셨다는 거 자체가 저는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데뷔작으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작가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누구나 좀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거창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회차가 쌓이면 반드시 고비가 오고 글이 산으로 가고 몸도 아프고 뭐 휴재를 했다가 말았다가 소위 말하는 A급 작가들의 작품도 보면은 휴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장기 휴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그 탑을 찍었던 작가분들 중엔 아예 휴재를 하고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요. 근데 우리 야근의 신 작가님은 완결을 훌륭하게 내셨고 그리고 차기작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 저는 인터뷰를 계기로 이제 작가님과 알게 됐는데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인생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고 이 작품을 보면서 뭐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예, 정말 인터뷰하기 너무 편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예, 네네. 한 달 살이 잘 하고 네. 돌아오시길 바라겠고 또 네, 종종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